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보통 주택 분양 비수기인 12월에 7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막차 분양됩니다. 12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의 최대 공급량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5개 단지에서 4,456가구, 경기 25개 단지에서 24,221가구 등이고요. 지방에서는 부산 5개 단지에서 7,100가구, 또 대구 9개 단지에서 6,000가구 등이 분양이 됩니다. 이처럼 막바지에 막차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체됐던 물량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가 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까지 보태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짜 상품을 가진 지역과 단지를 잘 선별해서 청약을 하는 한편에 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팁과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바지 이제 12월 달에 다가왔습니다. 이 12월 달에서도 이제 12월 달 이 한 달 동안만 분양되는 가구 수가 약 한 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나온 그런 달 기준으로 해서는 10년 만에 나온 대규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덕원지구라든가 위례지구 쪽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곳곳에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알토마토 방송, 부동산 TV 방송 보시고 좋은 드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같지 않은 연말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부동산 시장을 보낼 수 있는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뭐 19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죠. 뭐 발표가 된 와중에 이제 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뭐 평생주택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발표한 뭐 기본주택이라는 또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질 좋은 주택을 한번 공급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그 호텔을 정부가 구입을 해서 청년 주택에다가 청년 1인 가구 청년이신 분들한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좀 질 좋고 또 월세가 저렴한 이런 어떤 오피스텔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 4명이 살 수 있도록 집 크기도 늘리고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식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50%로 확대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712만 원까지 해당합니다. 또한 중산층 3, 4인 가구의 선호를 반영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크기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되는데요. 2025년까지 이런 중형임대 6만 3천 호를 공급하고 향후 공급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 확대로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구분됐던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의 유형을 2022년부터 전부 통합해 계층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면 30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 중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기도에서 이 기본형 주택이라는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9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기존에 있었던 임대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 또 이제 뭐 1인 가구에서 좀 사회적 계층, 사회적으로 부족한 계층들한테 공급을 한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식 자체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주택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조건들이 있죠. 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든가 또 이제 일자녀를 키우는 어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혼인을 하면은 뭐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퇴거 요건들이 상당히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발표 약 한 127만 원 정도가 되죠.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역차별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것들도 보완해 보겠다라는 것도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기본주택 개념 자체는 일단은 뭐 임차를 해서 보유한다, 임차를 해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질 좋은 주택을 뭐 30년 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또 30년 해서 거의 한 6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에 어떤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 이제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변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찾아야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 또 수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역차별로 해서 수익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흐름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내가 구입했었을 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구입했었을 때 수익이 날 것이냐 이런 것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떤 정부 정책의 흐름에서 역행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정부 정책에서 그 흐름을 찾아가면서 나와야지만 거기 안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 또 경기도 어떤 기본주택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주택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좀 인식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나중에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물건을 봤었을 때 이런 개념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개념으로 좀 나온다면은
또 다시금 또 뭐랄까요, 투자에서 또 하나의 또 허점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머릿속에 좀 인식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공급 물량입니다.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대해서 전용 면적을 85평방미터 이 중형주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랄까요, 그 공공임대 자체의 개념 자체가 16평짜리의 어떤 기본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1.5룸 형태라든가 뭐 실평수로 따지게 되면 뭐 9평, 11평, 12평 이렇게 좀 개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주택의 어떤 질을 높이겠다라는 내용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현재 그 청년주택이에요. 이 청년주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랄까요, 그 전세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소외된 계층들에게 어떤 그 호텔형 숙박시설, 처음에는 호텔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뭐 모텔이 아니냐 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 엊그저께 저 뉴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질 좋은 곳, 또 역세권 쪽 주변, 오히려 그 뭐랄까요, 레지던스라든가 호텔형 자체가 이 역세권 쪽 주변 지역 또 상권이 잘 되어져 있는 지역에 많이들 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공실로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효과를 좀 앞으로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 자체 또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공급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찾아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 통합 공공임대 선도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4,000호, 이 중 약 한 1,000호를 준영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준영주택의 공급 자체를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특히 서울 지역에 중점적으로 좀 공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빨리빨리 개선을 시켜서 어떤 그 질 좋은 주택을 좀 마련하지 않나 싶고 이런 어떤 시범단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느냐 이것도 좀 유심히 좀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급되는 물량 자체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의 그 수도권 지역의 인근에 포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남이라든가 의정부 또 의왕 청계라든가 부천 역곡 또 시흥 쪽의 하중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1년 정도의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22년 이후에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노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안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주기간 만료 시 퇴거해야 하는지. 과거 같은 경우는 퇴거밖에 없었죠. 퇴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점차 높여가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소득 자체가 요건을 오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게 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월세를 좀 더 낸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입주민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는 한 이 할증된 임대료로 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소득 요건이 확대하게 되면 또 저소득층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 저소득층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영구 국민 행보주택을 공급 비중 이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만 호, 약 한 2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등의 택지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고 10년 임대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의 어떤 주택 규모도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로 법 개정을 현재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영구 국민임대에서 입주 대상인 기준 중에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호수의 60% 이상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19년 이후에 건설용 공급 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 국민임대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기존에 했던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한 21년 이후 말 정도 되면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공급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우선 공급되는 것과 일본 공급되는 것의 기준점이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일본 공급되는 기준만 보시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약 한 150% 이하도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우선 일반 공급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6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거민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자녀 가구 등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 임대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통합 공급 임대주택 공급 기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비주택 거주자라든가 금융수급자, 뭐 신혼부부에도 공급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기준 자체는 무주택자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무주택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인 가구도 넓은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지라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거복지 차원이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좁은 면적에서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임대료 면적이 넓을수록 이 높아지거나 저렴한 임대료보다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수요를 감안해서 임대료 할증을 통해서 넓은 면적에도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6에서 40평방미터의 주택이 입주가 가능한데 2인 가구 면적 같은 경우는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도 입주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85평방미터는 원칙적으로 4인 가구에서 입주가 가능한데 그 임대료 할증, 임대료를 좀 더 높이거나 보증금을 좀 더 높여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 택지에서 공공 임대를 통합 설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통합 설계를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 기준점 자체를 하나로 좀 통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접 단지로 통합 선결을 해서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품질과 디자인을 넣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주택 임대 비율을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약 한 전체 호수에서 35% 이상에 따른 지구 계획상 공공임대 용지의 건설 호수 일부를 민간 분양 용지에서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분양되는 아파트,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민간택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안에 분양되는 아파트에도 민간임대를 일부 섞어서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분양되는 이 재개발에서 가능한 겁니다. 재개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초 계획된 주택이라든가 인구계획, 전체 공공임대 건설 호수 수준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건설 호수 충족 시 기존 공공임대 용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임대 용지가 또 있겠죠. 그렇지만 분양되는 아파트에 임대를 넣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 용지에서도 타 용지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청년주택을 만든다든가 신혼부부 청년주택을 만든다든가 거기서 일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로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도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주거에 대한 어떤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내포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정 임대료로 우선 입지 주택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거의 계약이 되면 30년 이상
임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 시행자에게는 또 임대주택의 손실 부담 같은 경우를 리츠를 만들어서 해소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행사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리츠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공급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계속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부 쪽에서는 뭐냐면 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좀 비축을 해서 이런 어떤 임대시장 계속적으로 뭐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 임대를 눈리 많이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정부가 확보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임대 아파트를 몇 가구 눈리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몇 프로 해주겠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기구 체납을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공공 아니면 도로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상향률을 뭐 거의 뭐 배 이상을 줘서 거기서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준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딸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좀 공공임대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수돗물과 같이 보편적으로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이 기본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은 많지만 상당히 좀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공급되는 기본주택을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기본주택 과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외딴 지역에다 만든다든가 좀 소외된 지역에다 만든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좀 주변 지역 자체가 좀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즉 역사가 있는 쪽 주변 지역에 누구나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이런 어떤 기본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행자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만들고 주택 시효를 공공 개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소득에 대한 개념 없이 이 어떤 뭐 주거에 대한 어떤 행복 추구권 안에 주거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넣어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뭐 20% 이내에 뭐 책정하겠다라고 하는데 20%에 대한 개념이 뭐 하게 되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변 시세보다 약간 30-40% 정도 저렴하게 공급 임대료를 책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운영 기간 자체를 30년 이상으로 놓은 겁니다. 30년 이상을 놓아서 또 원한다면 30년 이상을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생 어떤 또 소유의 어떤 개념 자체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보편화시켜서 소유에 대한 개념보다는 질 좋은 주택, 그 살기 좋은 주택에 오랫동안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주택에 대한 개념을 또 도입할 것이고 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도에서도 어떤 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질 좋은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마도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시도의 어떤 개념 자체에서 어떤 이런 어떤 공공임대의 개념 자체를 과거의 어떤 기본 개념으로 좀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 좋은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이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전세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서민이라든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슈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워낙에 부동산 시장 또 한 번의 혼란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와 1:1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문자 확인할게요. 먼저 끝번호 1942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마산역 이편한 세상 한강신도시 2차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넘었고요. 올해 9월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일 스위트 파크뷰 2단지에 분양권을 구입한 후에 12월 말에 실거주 입주 예정입니다. 자, 기존에 살고 있는 이편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요. 2년 내에 매도를 할 예정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비과세를 안 받고 더 가져가는 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실거주할 동일 스위트 파크뷰 2단지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아파트 두 채의 전망을 모두 봐드리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편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그 구입하셨을 때 이쪽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죠.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한 어떤 기간 자체가 좀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뭐랄까요, 또 단기간 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에 있는 김포 이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잘 좀 잘 활용해서 매도 시기를 좀 더 뒤로 해서 매도 시기를 좀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김포 한강신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그 세대수가 상당히 좀 큽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뭐 주변 지역의 녹지 공간이라든가 학군 시설이라든가 또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또 현재 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앞으로 그 전세 수요, 그 서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 수요자들이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충족 수요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받쳐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상당히 좀 튼튼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뭐냐면 이런 것들은 좀 더 뭐랄까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주택에 대한 활용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매도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 이 마산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아직까지 상당히 좀 큰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김포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가 위쪽에 있는 일산의 어떤 GTX에 대한 큰 호재보다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또 가격대도 나쁘지가 않고요. 좀 가격이 뭐랄까요, 한두 달 사이에 뭐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좀 방송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합니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그 인천의
밑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지하철의 어떤 연계성을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연결을 시키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이쪽 안쪽에 김포를 빼놓고선 연결이 안 됩니다. 이 김포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인천과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 인해서 또 현재 좀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혹시나 좀 여유가 된다 한다면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금을 계속적으로 좀 고민 상대가 상당히 많은 게 세금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될 부분한테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유자금으로 움직이는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금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가격 상승대가 많이 오르고 또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세력들을 이제 투기 세력으로 봐서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효과가 이 세금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마련되지가 않은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매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줘야 또 이게 좀 주변 지역에 활력을 또 붙게 되고 이게 저 가격에 대한 꼭 가격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적인 가격을 하향하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매도에 대한 어떤 매듭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매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세금 자체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도 숙제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라든가 어떤 그 전체적으로 주거 안정화가 보편화됐다고 한다면 매수, 즉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려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 자체가 뭐 2, 3년 내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또 현재 지금 뭐 사전청약이라든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에서 가소유층을 분산시키다든가 계속적으로 어떤 뭐 규제 대책이 뭐 24번 나왔다, 25번 나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부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제를 내면서 안정화시키면 또 오히려 뭐냐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잘 풀어줄 것이냐도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먼저 숙제인 겁니다. 요게 이제 2, 3년 내에 또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셔도 나쁘지가 않다. 매도 시점을 좀 빨리빨리 잡으시려고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전망도 좋고요. 세금에 너무 겁먹지 말고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34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평택 소사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 24평을 분양받은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향후에 매각을 생각 중인데요. 매도 시기를 언제로 해야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궁금증 보내주셨네요. 평택 소사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언제가 좋을까요? 예, 그 평택에 이제 남아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구에 대한 유입이에요. 인구에 대한 유입을 어느 시점에다 가장 큰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 현재 약 한 50만 정도의 인구가 현재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여기가 평택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뭐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뭐 삼성에 대한 어떤 캠퍼스라든가 또 위쪽에 만들어지는 여러 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구 유입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시점 자체를 2023년도 이후에 매도 시점 잡는 게 좀 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평택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붙었다고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좀 분산되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어떤 그 시기 자체를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 약 한 2023년도를 본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2023년도를 매도 시기의 어떤 적정 시기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평택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3년 이후에 매도 타이밍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끝번호 882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구리 갈매 아이파크 분양받아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구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울로의 이동을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나을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은 인서울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가 추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 저가형 아파트,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울러 아파트도 가격 상승을 같이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정되는 시기가 단계적으로 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약 한 2년 정도를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것을 좀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리 갈매지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이 별내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호재거리들이 이쪽 안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가 좀 더 빠르지 않나 싶어요. 이 갈매역이 있고 여기 이제 별내역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갈매역 이 아이파크가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별내역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별내역 쪽 주변 지역에 사실은 아파트가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별내역을 이용하는 것이 이 갈매역 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도보거리로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별내역 쪽으로 해서는 뭐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기존의 뭐 8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이 별내역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호재거리를 받는다 그러면 별내역 쪽에 위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 갈매역 쪽 주변 지역, 역으로는 한정거장이지만 사실은 도보거리 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도보로 약 한 12분 정도 거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갈매역 쪽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별내역에 대한 호재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GTX B 노선이라든가 광역철도망에 들어가는 이런 호재거리를 이 전체적으로 별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선 별내역 쪽에도 호재를 받고 있지만 이 갈매 쪽에서도 당연히 이 호재거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호재가 별내역 쪽에 들어가는 호재가 상당히 좀 가시적이고 상당히 좀 굵직굵직해요. 또 갈매역 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 이쪽에 인터체인지 부분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인터체인지로 갈아타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부족해요. 하지만은 이게 뭐랄까요, 세종에서 올라가는 포천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갈매 IC가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도로교통망 자체가 이 별내 쪽보다는 오히려 갈매 쪽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이 갈매 쪽의 호재거리를 갈매역 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자체가 현재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추세 상승을 좀 더 일으킬 것이냐,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지만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뭐 강남 지역의 특별한 군데라든가 뭐랄까요, 용산 쪽의 특별한 지역 외에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달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2월달, 3월달, 4월달에 아파트들이 금매 물건들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굳이 서울 좋은 거 다 알죠. 서울 좋은 거 다 알지만 이 갈매역 쪽에 있는 호재거리가 좀 더 굵직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안정적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서울 안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거주라고 한다면 구입해서 거주하면서 보유하시면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구리 갈매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조금 더 믿어볼 만하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세미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남현동에 위치했다고 하지만 2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동작구 사당동, 또 이제 서초구 방배동, 또 관악구 남현동에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구조 자체는 원룸 9개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복층 형태로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층까지 포함하면 방 3개짜리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2019년도 9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17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뭐 전세라든가 월세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거나 또 실거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으로 떠났습니다. 통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원룸과 또 주인 세대가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물로 전해드립니다. 사당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통건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위치해 있는 관악구 남현동의 입지가 어떤지, 또 앞으로 가치 상승을 이끌어줄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지를 보게 되면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당역 쪽에 그 5번 출구 쪽, 이 5번, 6번 출구 쪽 라인 자체가 이 먹자상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모텔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모텔촌이 뭐 한두 개 빼놓고선 다 먹자상권, 이 상권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들 자체가 이 출퇴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도보거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강남 순환도로가 위치해 있죠. 이 사당 인터체인지에서 뭐 차량으로 약 한 뭐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해서 이제 이수역이 위치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방배역 쪽 주변 지역과 이 동작구 사당동, 또 관악구 남현동,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떤 구가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당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요쪽 주변 지역, 즉 방배역 쪽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이죠.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수역과 사당역을 이용해서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현재 좀 묶어져 있는데 너무 얇게 묶어져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좀 더 뭐랄까요, 그 많은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업무 시설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넓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수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이쪽 주변 지역 보게 되면 방배동 쪽 주변 지역에 대한 월세라든가 전세가라든가, 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전세가 월세가라든가, 이 관악구 쪽 남현동에 있는 전세가 월세가가 거의 뭐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구 사당동이나 이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뭐 집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비싸죠. 오히려 이 관악구 남현동 이쪽 주변 지역이 관악구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비해서 토지가가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나중에 가격을 좀 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재거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사당권역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의 사당 역세권 주변 지역에 이렇게 복합 화순 센터라든가, 또 서울시하고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철도 부지를 이렇게 복합환수 센터로 만든다든가, 오히려 사당역 쪽의 주변 지역으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로 인한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뭐 여기랑도 너무 가깝고요. 주변에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1인 가구,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수요층이 가득하겠다. 공실이라든지 임대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통건물의 건물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전략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에서 17억짜리, 22억짜리에서 물건을 두 개 소개드리게 되는데, 이 뒤에 있는 22억짜리 물건이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17억짜리 물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거의 사면이 다 대리석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어서 뭐 10년의 지라도 깔끔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대지 면적이 좀 작습니다. 약 한 40평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그 계단 쪽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좀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좀 널찍하게 보이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 CCTV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 수요층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이 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침대까지 제공을 해서 편의시를 다 집어놨다. 그래서 옷가방만 들고 오면 바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옵션 제공이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에 이제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투룸형 복층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 방 2개, 또 위에 복층이 하나 좀 구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층이 이게 탁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구조로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대거족이 거주한다 해도 무난하게 좀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마련이 된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천장형 에어컨을 주방하고 또 이제 안방에다가도 설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현재 좀 임차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뭐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거의 뭐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사당동, 동작구, 사당동이라든가 서초구, 방배동의 어떤 수준 정도의 어떤 월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가 상승에 어떤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월세라든가 임대료가 잘 나오고 있는, 또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구성한다면 현재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7억입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와 반보증금이 약 한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약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좀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대출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실투자금을 좀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에 대한 정보 살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요,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울시 양천구로 가볼게요.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목동에는 오피스텔입니다. 이것도 한 몇 번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물건인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3개 호실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세는 이제 뭐 다 맞춰놨습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고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투룸 방 구조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매가는 약 한 4억 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입니다. 이미 뭐 전세다 월세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준비를 마치고 주인만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목동 이 오피스텔의 입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동도 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목동 하게 되면 호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곡권역과 상원권역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임차 수요층 상당히 좀 튼튼한데 본 물건이 이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촌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권과 상권뿐만이 아니라 먹자 상권도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수요자만 하더라도 임차 수요층은 상당히 좀 튼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암 DMC라든가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이 영등포권역에 있는 수요층들도 이 9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과 출퇴근하는 수요층도 아울러서 좀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호선 라인이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직장인 수요층을 강남 쪽에다 실어 나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등촌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전세라든가 월세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광부횡단선을 말씀드리는데 이 광부횡단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약 한 25.7km 정도의 거리가 위치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극기 문양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환승되는 역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행이 쓰는 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9호선 유일하게 9호선 라인이 움직이는 등촌역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촌역 쪽이 앞으로 좀 기대치가 좀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부횡단선 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대학교라든가 상병대, 이 명지대, 이 대학가 수요층과 직장인 수요층들을 같이 실어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호선 라인은 직장인 수요층만 실어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노선 자체는 직장인 수요층과 대학가 수요층을 같이 좀 실어 나누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광부횡단선이 상당히 좀 주목받는 노선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 대교가 위치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 초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지역 보게 되면 이 공항로라든가 내부순환도, 이 서부 간선도로를 직결로 연결을 해서 월드컵 대교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도로가 30m 도로, 이 대도로변에 위치했습니다. 또 뒤쪽으로는 6m 도로변에 위치했는데요. 이 30m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앞뒤가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뷰가 상당히 좋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전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전세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그 8층에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다 4억 700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화이트 톤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투룸 구조를 하더라도 오피스텔 하게 되면 좀 작은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널찍한 구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고 또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제공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화장실입니다. 이 투룸 오피스텔의 좀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화장실을 상당히 좀 적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좀 단점인데요. 왜냐하면 거실을 좀 넓게 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좀 넓은 구조로 만들었고요. 또 화장실에다가 다용도실을 넣었기 때문에 그 작은 방을 좀 작은 방 같게 좀 넓은 구조로 좀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 가격은 3억 700만 원인데요. 현재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 2억 7,500만 원에 현재 좀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3,2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호실 같은 경우는 월세로 맞춰진 호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 용도에 따라서 좀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관심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1:1로 내 이야기 충분히 전해드리고 그에 대한 쏠쏠한 해결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이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영끌, 그리고 코로나, 규제, 또 전세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시작한 올해 부동산 시장은요.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규제가 나왔고요. 또 이에 불안해진 2030 세대들의 영끌 내 집 마련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하지만 여전히
또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숨고르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부동산이 춥고 외롭지 않도록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뜨끈뜨끈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